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2월 10일 시장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74%, 코스닥은 0.1, 코스피는 0.11%, 코스닥 0.74%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개인들이 매도세가 있고, 기관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기관으로다가 일단 오전 시장은 좀 반등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죠. 좀 조금 더 강해지고 있고,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있음으로 내성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반등하는 와중에 자, 5일선을 찍고 나가는 모습이죠. 코스닥 차트를 보면 어제 5일선 도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찍고 나가는 모습이고, 코스피 차트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5일선을 찍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다가 지금 추세는 일단 우상향으로 이제 유지가 돼 있는데, 매일매일 양봉이 뜨기보다는 양봉 뜨고 음봉 이틀, 양봉 음봉 이렇게 딱 V자가 아니라 여기 추세가 점점 틀어서 우상향으로 가는 좀 반등해주는 분위기에 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특히 중기 추세를 유지해주는 주봉 우선 회복들이 급한데, 아직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 회복 못 해주고 있고 코스피도 못 해주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아직은 개별 종목 위주로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고요. 잠깐 이 오늘 베트남 백신 센터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이종의 자국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자사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2022년 베트남 ALCT로 사하고 나노코박스를 긴급 유통용으로 허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나왔는데, 사실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많이 반영돼서 올라갔다가 지금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면서 HLB의 주가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KRX 헬스케어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예전 지수 이하로다가 무너지는 자, 이런 상황까지 좀 와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를 이제 베트남 자문에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직은 좀 나지 않고 있고, 이 백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면 베트남에서는 다수의 자국 백신 프로젝트가 결승선까지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얘기했고, 나노젠이 생산하는 나노코박스가 국내 시장 경쟁에선 가장 빠른 백신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나노코박스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이 제조합 단백질 같은 백신을 유통하고 있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인데, 20억 도저에 대한 약간 공급 지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국, 베트남 여기는 노바백스가 좀 공급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일단 이 노바백스의 유럽과 저소득 국가가 1분기 출하를 좀 연기했어요. 이 로이터 통신에 나온 건데, 그만큼 노바백스가 아직은 좀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가 좀 빨리 나와줘서 저소득 국가라든가 이런데 본격적으로 좀 백신이 보급이 돼야 HLB 주가나 또는 이 영업이 매출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고, 노바백스도 어차피 지금 크게 아직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나노코박스가 빨리 나오는 게 어쨌거나 좀 저렴하죠. 이 두 번 2차까지 즉 7,000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제 이 대차거래랑 공매도를 좀 살펴보면, 대차거래 이 상한 수량 HLB는 꽤 많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바닥에서 좀 상한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단지 공매도가 줄지 않죠. 공매도가 거의 두 자릿수 11%, 20%, 11% 나오고 있는 게 약간 리스크가 되고, 자, 월봉에서는 여전히 60개선 밑에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이런 친구고,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죠. 자,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에 턴을 못 해주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밑으로 밀리지 않고 그래도 옆으로 지지부진하게라도 옆으로 가야 주가가 기간 조정을 하는 건데, 꽤 깨놓고 240을 깨놓고 이제 오랫동안 가는 거라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아마 나노체인 나노코박스 승인이라든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들릴 때까지는 크게 거래량의 변화가 없을 듯해요. 지금 거래량이 아예 초토화돼 있죠. 이거를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까진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나 상승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대차 거래를 좀 보면
꽤 많은 이 상한 수량이 있어요. 근간에 얼마 전에도 120만 주, 자 어제도 꽤 많은 상한 수량이 있고, 물론 공매도가 줄진 않아요. HLB나 생명과학 등 외국인들이 바이오우주에 대한 공매도가 센데, 그 바이오우주 중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역시나 HLB나 HLB 생명과학이 많은 타겟이 돼 있어서 공매도가 줄진 않지만 그래도 하단 부분에서 비교적 제법 상한 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죠. 자, 월봉에서 20개선을 깨놨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돌려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중기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5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일봉에서 아직 뚜렷한 거래량의 변화가 보이지 않죠. 웬만큼 이런 걸 싹 다 잡아오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요때 한번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해주고 다시 밀렸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새로 들어올 때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아직 조금 없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누군가 개입을 하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까 넥사가 순간 제가 변 걸리는 걸 봤는데, 항상 넥스 자체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많이 올라온 부 급하게 많이 올라온 부분 급하게 떨어지는 거고, 항상 심하게 밀리면 이 노란 게 20개월 선인데 가격으로 13,8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철저하게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주봉에서 이전 저점 자리 같은데 깨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오후 사용 못 해주고 있죠. 이제 20주선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가 우하향에 있는 거고, 자, 일봉에서 240일 차초에 깨놨기 때문에 위험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는 이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물론 3월달 나노젠 나노코박 승인 관리해서 급등할 수 있긴 한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되고, 월봉에서는 20개선 같은 장이 단단하게 지켜줘야 돼요. 예전에 벌써 그런 이슈로다가 제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어느 차익 실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HLB 제약도 보게 되면 일단 20개선 깨놨죠. 일단 깨놓고 쭉 밀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전 바닥권까지는 와 있는데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꽤 지지부진하죠. 거래량도 거의 없고 그만큼 많이 밀린 건데 시장에 약간 관심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 변화가 생길 때까지 역시나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투자자의 동향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죠. 지금 기관도 많이 팔고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고, 자, 넥스사이언스는 이제 이 외국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팔다가 드디어 한 이제 하루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점에서 좀 들어온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추세가 우하향 중이죠. 이게 우상향, 이게 우하향이기 때문에 주식은 우상향에서 사는 거예요. 우하향하다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매도가 맞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호재에서도 역시나 잘 못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되고,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을 못 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야 추세 전환이 되는데 아직은 못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옆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날 때까지 역시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매매도나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죠. 기관들이 꾸준히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어제 바닥권이에요. 옛날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만 어떤 상승해 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프랑스 백신하고 또 이제 안구건조증이다 레프대 이런 건데, 자, 그렇게 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터스가 새롭게 가족이 됐는데 사실 아슬아슬했다가 이렇게 20개월 회복해줬죠. 이 친구 이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기 변곡점 자리가 되는데 요 근처에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29,200원대가 되고 딱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회복해주고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같은 날까지 20선이나 5선이만 잘 지켜주면 일단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어요. 특히 일봉에서 기준점 잡을 때 24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거래량은 살짝 늘었습니다. 24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첫 번째 급등했을 때 5일선의 변곡점 33,000원대까지 한번 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들이 뭐 살급하고 이런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로 뛰는 거라 사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서 올라가는 게 상승 여력이 더 좋게 보긴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게 이제 언젠가는 살살살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큼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HLB 파워가 무난하죠. 그냥 이 친구가 제일 무난한데, 일단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HLB나 HL생명과학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엄청 큰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거고, 요때에 비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권에 있고, 생명선인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HLB 파워가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좀 더 밀리죠. 코스피 0.02%. 오늘은 오후장이라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스피는 아직 외국인들 매수세에 있어서 좀 덜 불안한데,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기간도 좀 강해지고 있고, 좀 오늘 매도세가 좀 있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자, 어제 그 산소 포화도라든가 원격 의료 관련들이 굉장히 강했죠. 자, 강했는데, 오늘도 뭐 대원 유유제약 같은 친구들 꾸준히 강하고, 유유제약도 사실은 이 원격이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다가 좀 약간 연결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 다 나갔으니까 지금 쫓아가서는 안 되고, 메가 ECS도 좀 밀렸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고, 메디아나도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돌아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도 상한가 같던 친구들이라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어쨌거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추가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죠. 바디텍 메드라든가 그죠? 수정 메디칼. 근데 아마 하루쯤 어제 원체 급등했던 친구들은 또 하루쯤 쉴 수 있고 오늘의 음봉을 하루 쉬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할 때 내동매매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갛게 양봉으로 떴을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음봉으로 주식이 밀려서 매수할 기회를 줬을 때 이럴 때 좀 싸게 사고 손절도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꼭 좋은 수익으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